안녕하세요. 화상관제는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는 개인회생 채권 확정 방법 4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절차와 좀 비교했고요. 결국 이제 뭐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되는 거고, 이게 신고제도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회생 채권 조사 확정 재판이 있습니다. 이거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파산에서도 파산채권 조사 확정 재판, 일반회생, 법인회생 다 마찬가지입니다. 도산법 특유의 확정재판제도죠. 개인회생 채권 조사 확정재판은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법원이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 채권의 존보 또는 그 내용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604조. 회생 절차나 파산 절차 모두 채권자의 신고를 받은 후 시부인이나 이의 절차를 진행하고 그와 같이 이의가 제기된 채권자의 보유자가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조사확정 재판을 신청하는 데 반하여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절차의 간이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출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채권자가 자신 또는 다른 채권자의 개인회생 채권자에 대하여 조사확정 재판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2. 두 번째, 개인회생 채권자가 자신이 개인회생 채권자의 내용에 관하여 개인회생 채권 조사 확정 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다른 개인회생 채권자의 채권 내용에 대하여 개인회생 채권 조사 확정 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다른 개인회생 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해야 됩니다. 채무자는 무조건 들어가죠. 회생 절차나 파산 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이의를 받을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한 자, 이의를 받을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한 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채권조사 확정 재판에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개인회생에서는 채권 신고 없이 채무자가 기재한 채권 목록만으로 절차를 진행함에도 자신이 채권을 신고하거나 채권자 목록에 기재한 적이 없는 이의 대상 채권의 보유자라 하여금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조사 확정 재판을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 채권자가 개인회생 채권 조사 확정 재판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제 신고제도와 채권 시부인 제도, 채권 시부인 제도는 회생 절차하고 파산 절차에서만 있죠. 그래서 이게 좀 국면이 반대로 돼 있죠. 개인회생 절차와 차이점. 개인회생에는 일방적으로 채무자가 신고하니까 채권자가 이게 내 채무가 맞으면 당연히 뭐 넘어가지만, 좀 이상하다 싶으면 채권자가 이의가 있는 채권자가 하여금 채무자를 상대로 혹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하는 게 맞겠고, 파산 절차에서는 완전히 시부인합니다. 그래서 부인을 당하면 그 이의를 당한 이의 있는 채권자가 그 이의자 전원, 이의자가 관제인이면 관제인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한편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회생 절차와 달리 채무자도 조사 확정 재판의 상대방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회생 절차에서는 이제 관리인이겠죠. 이는 이와 같이 개인회생 절차가 채권 신고 제도 없이 채무자가 작성한 채권자 목록에 따라 진행되고 있고, 채무자가 자신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채권자 목록에 대해 이의를 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법에서도 채무자를 조사 확정 재판의 신청인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개인회생 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개인회생 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어 채무자 자신도 그 이해관계가 큰 점, 채무자가 허위 채권을 기재하는 등으로 진정한 채권자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채무자 이의 채권자가 반드시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채무자를 조사 확정 재판의 상대방으로 편입함으로써 분쟁을 합의 확정하도록 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식 및 절차.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내용에 관한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개인회생 채권 조사 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04조 1항 본문입니다. 이의기간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의 어느 날로서 법원이 개시결정에 지정한 기간입니다. 법원이 개시결정 지정한 기간 안에 개인회생 채권 조사 확정 재판을 신청해야 됩니다.
조사확정 재판 신청서의 기재례는 양식과 같고요. 신청서의 제출과 함께 신청인은 송달료 및 인지대를 납부하여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한편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조사확정 재판을 신청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이의를 철회하거나 조사확정 재판의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이 기재대로 확정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파산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사확정 재판에 대한 불복 방법은 확정 재판의 결정서를 송달을 받을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의에 대한 민사 소송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 기간 안에 이의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각하된 때는 조사확정 재판은 개인회생 채권자 전원에 대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기판력이 아닌 절차 내에서의 불가쟁력. 이건 눈이 똑같습니다. 모든 도산 사건에서. 개인회생 절차 진행과의 관계. 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이의기간 말일부터 개인회생 채권자 집행기일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밖에 없고 실무상으로는 2주에서 3주 이내입니다. 이의 신청자에 대해 필요적으로 신문을 거쳐 조사확정 재판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그 재판의 결과를 기다렸다가 채권자 집행을 개최하기는 어렵고 절차의 신속에도 반하는 문제가 있죠. 따라서 채권조사확정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개인회생 절차는 원래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그 이의 액수가 채무자의 신청 자격, 담보권 부채무, 개인회생 10억, 부담보 5억이죠. 그걸 좌우할 정도에 이른다거나 변제계획 자체가 새로이 검토돼야 할 정도에 이를 때는 채권자 집회가 연기되거나 변경돼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의 처리.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 채권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당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는 조사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는 없고요. 603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중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정력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의 부속서류 2에 채무자가 인정하는 채권액, 채권자 주장, 채권 현재액, 다툼이 없는 부분을 기재하고 변제 계획 안에도 이와 같은 채권자 목록 기재 내용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법은 파상관제인이나 관리인과 같이 채무자가 아닌 관리처분권자를 별도로 두지 않고 채무자로 하여금 관리처분권을 계속 보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의 중단이 있을 수 없고 소송 수계도 불필요하며 다만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의 내용을 개인회생 채권 조사확정일소로 변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채권에 관한 이미 이행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채권자는 그 청구 취지를 개인회생 채권의 존부와 내용의 확정으로 가는 형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편 채권자에게 이미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한이나 종국 판결이 있는 경우 회생 절차나 파산 절차에서는 이의가 있는 자가 채무자가 제기할 수 있는 소송 절차에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는 반면에 그래서 집행권은 청구이의소, 그렇죠? 그다음에 종국 판결은 재심입니다. 그다음에 상소, 이 세 가지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는 반면에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법문상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채권자에게 이미 집행권한이나 종국 판결이 있더라도 이의가 있는 자는 개인회생 채권 조사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채권자, 채무자가 저 사람한테 공정증서 써주고 그거 옛날에 협박이라든가 아니면 3천 써야 되는데 4천으로 협박을 해서 썼다. 그 다음에 종국 판결이 있는데 의제자백입니다. 근데 인정할 수 없다 라고 이제 했을 때 이때 개인회생 원래는 민사에서는 청구이소나 관제인이 힘들게 가죠.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수술은 집행력을 소멸시키는 청구이소,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변이 없죠. 취소하려면. 개인회생 채권 파산 채권 조사 확정 재판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개인회생은 어떤가? 이 조항이 없대요. 그래서 조문의 규정 형식이나 실무상의 필요로 볼 때 집행권한이나 종국 판결이 있는 경우에라도 개인회생 채권 조사 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채권자가 이미 집행권한이나 종국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채권에 대하여 제3채권자나 채무자가 조사 확정 재판으로 다투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회생 절차나 파산 절차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집행권한이 확정된 종국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다툴 수 있는 절차인 청구이의소나 재심이의소 등으로만 다툴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민사소송 절차와의 체계에 비추어 합리적이다. 결국 유추 적용하는군요. 파산하고 이 채권 조사 확정 재판은 동렬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국 판결이 있지만 항소심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소송의 내용을 앞서 언급한 것 같이 마찬가지로 개인회생 채권 조사 확정의소로 변경해야 됩니다. 결국 이는 앞으로 입법에 의해서 명확하게 규정돼야 될 문제죠. 관련 문제, 사건 관리 및 당사자 표시 방법.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권 신고 없이 채무자가 제출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을 기준으로 당해 채권자와 다른 채권자가 채권이 존부한 내용에 대해 이의를 진술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 신고 이후 채무자나 제3채권자가 그러한 채권이 없거나 적다는 내용으로 이의가 이루어지는 회생 절차나 파산 절차와는 달리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제3채권자는 채무자가 제출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의 액수보다 당해 채권자의 채권액이 적다는 취지로 이의를 주장하게 되지만 당해 채권자는 오히려 이 목록에 기재된 채권보다 더 많다는 취지로 이의를 주장하게 되는 구조를 갖죠. 따라서 조사확정재판에서의 당사자와 상대방을 규정한 법 604조 제3항에 의하더라도 다수의 조사확정재판이 중첩될 수 있으므로 한 개의 결정으로 채권의 존부와 내용에 대하여 합의 확정을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조사확정재판의 심리 대상은 다투어지고 있는 당해 채권의 존부 및 내용이지 조사확정재판 신청의 당부가 아니라고 해석되는 점을 중시하여 당해 채권자 또는 제3채권자의 각각의 이의를 하나의 조사확정재판 사건으로 처리하여 기록을 편제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이 신청이 제기되면 당해 채권에 관한 조사확정재판이 제기된 것으로 봐 이 신청의 개수에도 불구하고 한 개의 기록을 조제하고 사건 번호를 각 신청별로 부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기간이 도가시까지 당해 채권에 관한 각각의 이의 전체를 하나로 모으며 이 신청사건 전부를 하나의 사건인 것처럼 처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로 퉁치는 거죠. 사건 번호는 각각이지만 이 경우 당사자 표시는 모든 사건에서 통일될 수 있는 채무자 채권자 제3채권자 A, 제3채권자 B로 표시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신청인과 상대방을 특정해 놓고 있는 법 제604조 3항의 취지를 감안하여 그 표시를 괄호 안에 병기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조사확정재판이 법문에 따른 구조상 제3채권자는 다른 채권에 대해 이의를 주장하는 신청인의 지위만 가질 수 있고 채무자는 오로지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만 가질 수 있는 반면 당해 채권자는 신청인과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겸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된다. 결정 주문 및 신청 취지 표시의 문제. 채권 전체의 존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채권 금액 일부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최종적으로 도가함으로써 모든 당사자에 있어서 다툼이 없게 되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권액 2천만 원이라고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했는데 채권자가 3천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제3채무자가 1천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이 기간이 최종적으로 도가됨으로써 모든 당사자에 있어서 다툼이 없어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는 부분은 1천만 원 부분이 될 것이어서 결국 이의 있는 부분은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한정될 것이지만 그 이의 기간이 도가되기 전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당사로서는 장래 어느 범위에서 이의 없이 확정될 것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관련자 전원의 이의가 없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관해서만 신청 취지를 기재해야 한다면 이를 미리 특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죠. 또한 결정 시에는 조사확정재판상 다툼이 없는 부분을 확정된 부분으로 보고 이의 있는 부분만을 결정주문에서 특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그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소 제소기간 도가로 일부가 확정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이의소 판결에서의 주문 형태 또는 특정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조사확정재판의 대상이 채권의 존부 및 내용 그 자체라는 점과 아울러 앞에서 살펴본 여러 문제점을 종합해 볼 때 조사확정재판의 판단 이유에서는 일부 금액에 대해 다툼이 없다는 취지를 기재하되 결정주문에서는 다툼이 없는 채권액 부분까지를 포함하여 과연 채권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얼마만큼 있는지를 주문에 표시하는 것이 무난한 실무 처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사확정재판 결정문 중 신청 취지 항목을 기재하는 방법에 관하여 본다. 먼저 당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조사확정재판에 있어 신청 취지는 당해 채권자의 신청 취지만 기재하면 되죠. 채권자의 이의와 제3채권자의 이의가 있을 때는 결정문 중의 신청 취지를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의, 개인회생 채권은 매돈 및 이에 대한 얼마의 비율에 의한 일반 개인회생 채권과 위 매돈에 대한 비율에 의한 후순위 개인회생 채권자임을 확정한다. 제3채권자,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는 식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조사확정 재판의 대상은 신청이 당부가 아니라 채권의 존부 및 내용이라는 점과 아울러 채권자 및 제3채권자의 상이한 신청을 일괄하여 재판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정 주문에서 나머지 신청 기각 취지 기재는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본다. 조사확정 재판에 대한 불복 방법은 결정서를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조사확정 재판에 대한 불복은 이의소로 할 것이지 즉시 항고는 못합니다. 채무자의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의 변경. 개인회생 채권자의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채무자가 이의 내용을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인정하여 채무자가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을 변경하는 것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다투어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조사확정 재판을 신청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다른 개인회생 채권자의 채권 내용을 다투어 채무자가 다른 개인회생 채권자를 상대방으로 조사확정 재판을 신청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와 같이 목록이 변경되면 변경된 사항에 다시 이의기간을 공고하고 그 변경된 목록을 송달해야 됩니다. 다만 신청된 개인회생 채권 조사확정 재판에 대한은 신청의 이익이 없게 되므로 이 경우 법원은 조사확정 재판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조사확정 재판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과 상대방을 신문할 필요도 없으며 사건의 종국 사유로는 변경 허가로 인하여 종료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채권 조사 확정 재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개인회생 채권 조사 확정 재판에 대한 이의소에 대해서, 이거 저도 파산 절차에서 이의소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부인 청구를, 이의소는 아니고 2심 같네요. 저는 이거 부인 청구를 하고 부인 청구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의를 해서 이의소로 간 사건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 다만 제가 부당이득으로 1심을 했는데, 아닌가 그게 1심을 했는데 2심까지 갔나요? 그게 항소심에서. 하여튼 이의소는 이게 상당히 좀 길어지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한번 다음 시간에 찬찬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